그런데 가상자산거래소 지분이 매물로 꽤 많이 나와 있는데 왜 하필 두나무였을까요? 네, 함 회장이 그린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보면 이유가 명확합니다. 발행, 유통, 사용, 그리고 환류. 이 네 단계가 하나의 사이클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컨소시엄이 만들어진 건 발행 주체 확보 차원이었습니다. 여러 금융사가 모여서 우리가 스테이블코인을 만들겠다라는 진영만 구축한 거죠. 그런데 유통은요, 발행한 코인을 실제로 사람들이 사용하려면 거래소가 있어야 합니다. 네, 그게 두나무의 필요성이군요. 맞습니다. 은행이 코인 거래소의 주주가 됐습니다. 국내 4대 시중은행인 하나은행이 1조 원을 투입하면서 두나무의 주요 주주로 올라섰는데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자 시장 구조 재편에 새로운 획을 긋는 사건이라고 평가됩니다. 그간 은행이 거래소 지분을 보유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요. 보이지 않던 벽이 있었던 건데 하나금융이 이 벽을 처음으로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단의 중심에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입니다. 오늘은 이 1조짜리 베팅이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또 하나금융과 두나무의 미래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벨 최명령, 노윤주입니다. 네, 노 기자. 우선 그 하나금융의 두나무 지분 인수 꽤 큰 딜인데 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뭐 금융권에서는 함영주 회장과 하나금융이 정말 파격적인 결정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네, 5월 14일 하나금융은 하나은행을 통해서 카카오 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한 두나무 구주 6.55%를 1조 32억 원에 인수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딜을 이해하려면 시간을 올해 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함 회장은 신년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로운 룰을 만들고 시장을 선도하는 설계자로 거듭나야 한다. 그간 후발주자로서 검증된 것을 빠르게 취득하고 또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성장했던 하나금융의 공식을 이제는 깨야 한다고도 덧붙였죠. 선도한다, 시장을 선도한다는 말이 참 거창한데 여전히 하나금융이 KB나 신한을 넘지 못하고 여전히 3위 정도에 머무르고 있잖아요. 네, 하나금융의 순이익 규모가 상당 부분 올라가긴 했지만 하나금융이 성장하는 만큼 KB와 신한도 좋은 실적을 내고 있어서 여전히 리딩뱅크 타이틀과는 거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분야에서는 리딩을 하기는 아직은 조금 어렵고 디지털 자산 시장 이런 쪽을 바탕으로는 하나금융이 리딩뱅크가 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보수적인 의사결정만을 고집하지 않겠다, 조금 파격적인 결정을 하겠다 이런 결론이 내려진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보통 신년사는 말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함 회장은 조금 달랐습니다. 1월에 신년사에서 말을 했고 5월에 두나무 지분 취득이라는 성과가 나왔습니다. 4개월 만에 1조짜리 딜을 결정했다는 것은 그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사실 하나금융은 연초부터 움직임이 좀 많았습니다. 4대 금융지주 가운데 처음으로 은행 중심으로 스테이블 컨소시엄을 꾸렸는데요. 그런데 이 컨소시엄은 완성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두나무 지분을 얻기 전까지는 반쪽짜리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이 매물로 꽤 많이 남아 있는데 왜 하필 두나무였을까요? 뭐 코인 거래소에서 1등이니 뭐 명확한 이유이긴 할 텐데 좀 자세히 좀 얘기 좀 부탁드릴까요? 네, 함 회장이 그린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유통, 사용, 그리고 환류까지 네 단계가 하나의 사이클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환류라는 게 어떤 뜻이죠? 환류란 현금이 우선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이 되고 이 스테이블 코인이 다시 한 번 더 현금으로 전환이 되는 이런 하나의 사이클을 말합니다. 일종의 환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군요. 예, 맞습니다. 네. 네, 컨소시엄이 만들어진 건 발행 주체 확보 차원이었습니다. 여러 금융사들이 모여서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겠다라는 1차 진영을 구축한 것이죠. 그런데 유통은요, 발행한 코인을 아까 환류 말했던 것처럼 실제로 사람들이 써야 하고 그를 위해서는 거래소가 꼭 있어야 합니다. 카드 간편 결제만큼 중요한 게 스테이블 코인을 사고 팔 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이죠.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업비트, 즉 두나무가 바로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네. 거기다 두나무는 블록체인 인프라도 갖추고 있습니다. 기와체인이라는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을 실제로 발행하고 또 굴릴 인프라까지 갖추고 있는 셈이죠.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고 판다는 그 과정 자체가 환류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아무리 두나무 1등 기업이고 80%의 점유율이라고 하지만 1조 원을 투입하는 거, 그리고 또 뭐 대주주가 되는 것도 아니고 6% 정도의 지분을 인수하는데 1조 원을 투입하는 것은 꽤 좀 파격적이고 어려운 결정이었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숫자를 보면 함회장의 베팅 크기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금융이 지불한 두나무 주당 가격은 43만 9,252원입니다. 그런데 당시 두나무 주식의 1주당 시세는 29만 원대였습니다. 시장가 대비 50% 정도의 프리미엄을 얹어준 건데요. 상당한 프리미엄이네요. 네, 이 가격은 두나무가 기존 주주들에게 제시했던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가격과 동일합니다. 풋옵션 같은 안전장치도 없고요. 순수 현금 매수입니다. 또 두 번째 구조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거래가 마무리되면 하나은행은 두나무의 5대 주주가 됩니다. 단기 재무적인 투자가 아니라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고 싶다라는 소망을 드러낸 거죠. 먼 미래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두나무 경영진이나 이사진의 하나금융 쪽에서 누군가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자, 하나금융 얘기를 좀 더 하기 전에 카카오 인베스트먼트가 갖고 있던 두나무의 구주 이거를 거래하기로 했던 다른 회사들도 있었잖아요. 네. 뭐 삼성 계열사들도 얘기가 좀 있었고 네이버 같은 것도 얘기가 있었고 이런 것들하고 다 합쳐서 두나무의 연합군 같은 게 형성이 될까요? 네, 사실 가장 처음 소식이 전해졌던 곳은 삼성증권을 필두로 한 삼성 계열사들이었습니다. 당초 카카오 인베스트먼트로부터 약 8%의 지분을 가져오는 것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 또 디지털 자산 기본법 지연 등 이슈로 최종 성사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틈을 하나금융이 파고든 겁니다. 결국 삼성 계열사들은 가장 마지막에 남은 카카오의 구주 물량 4%를 증권, 카드, SDS가 나눠서 획득했습니다. 삼성도 M&A를 종종 하긴 하지만 상당히 보수적으로 유명한데 약간 여기서 이제 순서가 조금 뒤로 쳐졌네요. 네, 남들이 뭐 하다 보니까 삼성도 우리도 해야겠다라고 최종 결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금융이 두나무 지분 인수를 밝힌 직후 기존 주주였던 한화투자증권이 추가로 6천억 원을 투입해서 카카오로부터 구주를 매입했습니다. 지분율은 5.94%에서 9.84%로 확대됐습니다. 거기다 이제 네이버도 있는데요. 이들이 두나무를 중심으로 뭉치면 스테이블 코인 연합 이렇게 형성이 되고 이런 그 블록체인 업계의 뭔가 지형 변화 이런 걸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금융지주들이 자회사로 카드나 증권사를 갖고 있어도 그와 무관하게 외부 기업과 손을 잡겠다는 게 뚜렷하거든요. 하나금융도 자회사로 하나카드, 하나증권을 두고 있지만 한화투자증권이나 삼성카드와 협업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삼성카드 같은 경우는 일전에 신한금융과도 스테이블 코인 협업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두나무 지분을 삼성이 취득하면서 애매한 상황이 됐는데요. 추후 하나금융과의 협업으로 굳어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네. 두나무가 중심이 돼서 여러 금융회사들이 이런 연합군을 형성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미래에셋은 코빗을 인수하고 한국투자증권은 코인원의 3대 주주로 올라서고 증권사들은 이런 스테이블 코인 또 코인 거래소 이쪽 시장에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시 하나금융으로 돌아와서 한 회장이 무대를 마련해 줬으니 그 위에서 전략을 실행할 플레이어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디지털 관련 임원들 어떤 분들이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구조를 만들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지주 차원에서는 이은영 부회장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주의 신사업 미래가치 부문장으로 그간 두나무와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 기술 인프라 측면에서는 박근영 부사장이 담당을 합니다. 지난해 직접 두나무의 연례 컨퍼런스인 UDC에 참석을 해서 블록체인 트렌드를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박 부사장은 지주 신사업 디지털 본부장과 하나금융 TI 대표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 파트를 책임질 예정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설계는 엄태성 상무가 맡습니다. 지주와 은행을 겸직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업무를 전담 중입니다. 어떤 작은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전략과 아이디어가 모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승부수를 하나금융이 던졌는데요. 남겨진 숙제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본 비율 규제를 받는 은행에게는 1조 원 정도의 대규모 투자 이런 것은 재무 상태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자본 비율에 부담이 있습니다. 하나금융의 1분기 CET1은 13.09%였습니다. 그룹 스스로 제시한 관리 목표 구간 하단인 13%까지는 여유가 9bp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두나무 지분 투자가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두나무는 비상장 기업이거든요. 비상장 기업은 위험 가중치 250%가 적용됩니다. 계산해 보면 CET1이 약 11bp 더 내려갑니다. 13.09
12.9%에서 12.98%로 목표 구간을 이탈하는 겁니다. 하나금융은 규제 완화가 적용되면 11bp 정도는 상쇄가 가능하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규제 완화와 딜 영향이 딱 맞아 떨어지는 계산이긴 하지만요. 주주들은 혹시 주주 환원 계획에 영향이 있을까 우려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겠네요. 약간의 증자 이슈, 이건 뭐 섣부른 얘기긴 합니다만 그런 자본 확충 이런 것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함회장의 큰 그림이 실제로 완성이 되려면 아직 넘어야 될 산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분만 산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 이런 건 어떤 걸 밟아야 될까요? 네, 첫 번째 이슈는 실명 계좌입니다. 두나무는 6년 가까이 K뱅크와 실명 계좌 제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재계약 기간이 한 번 더 도래하는데요. 하나은행이 두나무의 지분을 갖고 있으니 실명 계좌 논의도 자연스럽게 수면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 두 곳과 실명 계좌를 제휴할 수도 있는 건 아닌가요? 현재는 1거래소 1은행만 실명 계좌 제휴가 가능한 그림자 규제가 있는 상황인데요. 업계에서는 제휴은행 변경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가 이제 가능해지는 게 아니냐는데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K뱅크는 개인 고객 기반, 그리고 하나은행은 법인으로 역할을 나누는 구조입니다. 법인 거래 시대가 열리면 기업 여신 인프라를 가진 시중은행이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다만 이건 금융당국이 그림자 규제로 유지해온 1거래소 1은행 체제를 허무는 일이라 당국 설득이 관건입니다. 그림자 규제는 말 그대로 근거가 없이 입으로 창구에서 지도하는 규제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 논리와 정당성만 있으면 풀릴 가능성이 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이버하고도 두나무가 포괄적 주식 교환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네, 양사는 대주주 지분 제한과 무관하게 포괄적 주식 교환을 변동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이죠. 이 거래가 완료되면 두나무는 네이버페이의 100% 자회사로 편입되고 하나은행을 포함한 두나무의 기존 주주들은 네이버페이의 주주가 됩니다. 하나금융은 오히려 환영하는 모양새입니다. 네이버페이까지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 합류한다면 또 오프라인 결제 인프라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하나금융, 삼성, 네이버, 한화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합종 연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함영주 회장은 2025년 3월에 한 차례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임원 연령 제한에 따라서 3연임에 도전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임기는 1년 남짓 남아있는데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함 회장의 임기 중에는 두나무 지분 인수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오히려 주어진 숙제만 많은 상황이죠. CET1 방어, 밸류업 이행, 실명 계좌 추가, 당국 설득까지 저희가 오늘 논의한 것만 봐도 너무 많은데요. 함 회장과 하나금융이 한꺼번에 풀어야 할 방정식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더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함 회장이 만들어둔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가 잘 작동할 수 있을까요? 또 그렇다면 함 회장은 추후 리딩뱅크 발판을 마련해준 선배로 계속 기억될 수 있을까요? 더베리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